50분간 아주 요약해서 이 퀀텀이라는 그 어려운 토픽을 가지고 아주 그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상당히 이제 감사드리고 오늘 아주 그 우리나라 최고의 이 양자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분들과 자유롭게 또 심도도 뭐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일반인들이 또 산업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겸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런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퀀텀 이게 요즘 저는 이제 퀀텀 하면은 퀀텀 뭐 QLED 해가지고 삼성의 그 TV를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의 그 퀀텀은 퀀텀 다트라 그래가지고 이 나노 사이즈의 이 다트를 이 디스플레이에 이제 이렇게 뭐 흡착이나 이렇게 시키면서 하는 그런 퀀텀이란 말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오늘 우리 저기 그 한 박사님이 말씀하신 또 퀀텀은 우리 그 광학 제가 알기로는 이 빛의 기본 빛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이 이제 퀀텀이다. 그래서 이 퀀텀을 이제 활용을 해서 퀀텀의 어떻게 보면 퀀텀 역학까지는 이제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퀀텀 역학의 그 어떤 기본을 둔 그런 기초 원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컴퓨터에 활용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른 계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퀀텀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 통신도 기존에 있는 통신보다 훨씬 빠른 그런 통신이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라이트를 그 빛을 활용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활용을 하니까 제대로만 잘 잡아내면 그런 룰 어떤 법칙을 잘 잡아내서 활용을 하면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를 만들고 또 컴퓨터 통신도 그러니까 저 슈퍼 통신도 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걸 잘 이용하면 이제 센서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퀀텀 테크놀로지는 미래의 기술이다. 미래의 산업화가 될 수 있다. 엄청난 시장이 있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또 우리 전문가들 오늘 와 계시니까 제 옆에 우리 그 허재도 박사님 에투리에서 또 이 분야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재도 박사님, 우리 카이스트의 손영익 교수님,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 오신 우리 김은석 신성장 기술팀장님, 또 우리 미래 양자융합센터장으로 오신 김효실 박사님, 물론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우리 한상욱 박사님 한번 또 종합적으로 코멘트도 하시고 또 도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재도 박사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원장님이 좌장을 보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네, 제가 우선 저는 뭐 충남에서 이런 양자 관련된 그 사업 또는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지난번 제가 충남도청 가서 발표했을 때 처음 알았고요. 저는 한 30년 이상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 서비스하고 잘 아시다시피 에투리에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 어떤 연구 프로세스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양자 지금 말씀하시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뭐 소부장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 충남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서 조금은 그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나로에 가서 발사하는데 어떤 투자 가치를 따져서 과연 발사를 하느냐. 그건 뭐 실패를 해도 5천억 투자하고 다음 해도 또 해서 성공할 때까지 투자하듯이 양자 관련된 데에서도 그런 투자를 해야 앞으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전자시대에 살고 있는데
전자가 발전한 이유가 트랜지스터입니다. 사실은 트랜지스터가 이제 칩화되고 그게 시모스화 되면서 모든 게 이제 제품화됐죠. 제가 과제를 하면서 정부에서 컴퓨터 같은 걸 잘 못 사게 하더라고요. 제가 연구원일 때 어떻게 했냐면 부품 사다가 다 조립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 내가 조립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직은 피직스 레벨의 그런 어떤 그 원리 규명 또는 피저빌리티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저도 뭐 부서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기부도 엄청 쫓아다니고 했는데 정부에 가보면 양자 컴퓨팅은 1차관 쪽에서 담당을 하고요.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건 또 2차관에서 하고요. 그러면 양자 센스나 양자 메모리, 양자 뭐 원천 관련된 건 어디 사지? 이건 돈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아직까지는 역할, 요즘 얘기하는 R&R 뭐 이런 것들이 정립이 좀 덜 된 상태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애트리 엔지니어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저희들이 어떤 CDMA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되었다시피 큐빗을 만드는 부분도 포토닉에서 과연 우리가 세마이컨덕터로 큐빗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는 IPR을 가질 수 있을까? 또는 이온 트랩이나 또는 뭐 세마이컨덕터 방식으로 가야만 이게 상온에서 컴퓨팅 가능한 형태로 가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현재 인터넷이 아니고 양자 인터넷 시대가 되면 앞으로 정말 안전한 통신 사회가 만들어질 거다. 지금 IBM이나 구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 회사들은 이미 3, 40년을 베이스로 닦아온 그런 회사들이고요. 투자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부서장 할 때 산타바바라의 그 교수 마틴 교수를 불러서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는 안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픈 소스를 좀 오픈해 달라. 그러면서 같이 한번 개발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이제 돈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IBM 가서 얘기했더니 그 키트, 큐키트 가지고 아카데믹한 버전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도 돈을 뭐 30만 불, 40만 불 이렇게 하니까 사실 R&D 비용이 그만큼 안 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원장님 계시지만 양자 산업 관련된 부분을 충남도에서 리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거기에는 뭐 D-Wave도 있을 거고 ENOQ, 뭐 QRNG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검증된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을 건데 거기에 먼저 타겟팅을 한 양자 산업 이걸 먼저 선정을 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양자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북한이 이걸 엄청 일찍 했더라고요. 북한이 양자 암호 통신에 관한 한은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조금 지역 부분이지만은 충남이 그 선도할 수 있는 양자 산업 분야가 뭐가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이런 토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인력 지금도 보면 카이스트 교수님 계시지만 서울대 교수라든지 김도인 교수라 또는 뭐 서울시립대 교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양자 관련된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예타 사업조차도 사실 몇백억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인력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진흥원의 원장님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그런 투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매몰차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주 좋은 지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그 충남에는 이제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 좀 또 우리 국 많이 있습니다. 에, 그,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부품 업체.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신 양자 부품, 뭐 양자 양자 장비, 양자 퀀텀 소재와 같은 이제 그런 거와 연결시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라 할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퀀텀이라는 이 분야가 워낙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또 원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 연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또 현재 양자 산업이 아직은 이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 스페시픽하게 타깃을 좀 정해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건 아주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저기 그러면 또 손영혁 교수님 한번 그냥 느낀 대로 여러 가지 한번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과학기술원 조교수 손영익입니다. 예, 그 단장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제가 느낀 바랑 제가 경험한 거를 몇 개를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다고 저는 느꼈고요.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는데 특히 이 우주 기술 경쟁을 이제 빗대서 양자 기술 새로운 우주 산업과 같이 잠재력과 폭발력이 있는 분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자 기술에 관한 이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의 이제 산업 먹거리를 창출이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우주 산업도 예전에 이제 뭐 아까 이제 허재 박사님이 나로 얘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한 모든 국가들이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 IT 기술도 이제 태동기에서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술 수준이었잖아요. 예, 그런 트랜지스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스마트폰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양자 기술도 이제 그러한 시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따라서 이제 그 수준을 이제 잠재력을 인정을 하고 단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같이 평가를 해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꾸준한 연구 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기술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응용 발굴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의 점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분야에서 이제 과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 수년간 일을 하면서 느낀 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상용화가 아까 이제 발제에도 몇 가지가 나왔지만 이제 몇 가지 이제 제 최첨단에서 몇 가지 응용이 나오고 있고 맞는 투자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지려는 그런 시작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정말 충남의 새로운 먹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연구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어떤 소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수요가 생깁니다. 정확히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하나의 연구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규모에서는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소재를 고품질로 생산해낸다거나 이것을 제 자체 연구 역량으로 할 수가 없고 이제 기존의 전문 인력들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런 부품과 소재를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충남에 이런 기술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필요한 기술이 어떤 것인지, 충남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단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인력 양성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문제의식도 제가 현장에서 느낀 부분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아까 언급되었던 그 강소기업 스타트업으로 언급되었던 사이콘텀이라는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부의 인력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융합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정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 기존의 양자 기술을 하시던 분이 아닌 뭐 이제 부품 소재 기술 아니면 이제 반도체 칩 만드는 분 아니면 기판 제작하는 분 납땜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섞여 있는데 제가 내부에서 봤던 어떤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 엔지니어로서 기존의 양자 기반 이제 지식을 갖지 않은 분들이 이 접근을 어려워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기술이 물론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 어떤 이 전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력들 중에 모든 분들이 물리학과 교수님 같은 양자 역학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분들은 그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제 엔지니어 부품 소재를 만드는 분은 그 부분의 전문성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면 이분들은 그 양자 기술의 전반에 어떤 기초 지식만 있어도 그것만 충분히 갖춰줘도요. 이제 내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다,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란 자부심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양성을 함에 있어서 기존 인력들이 이동함에 있어가지고 기초 기반 이제 교육 그리고 지식 전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잘 갖추고 인력들이 이제 유입이 될 때 정말 내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양자 역학을 뭐 물리학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있어서 역할을 충남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도 힘을 보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영익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실제 그 미국 관련 회사에서 또 근무도 해보시고 또 엔지니어로서 과학 기술자로서도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국가에서 또 우리 충남도와 같은 이 지역이 사실은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가 사실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송 교수님과 같은 그런 아주 원천적인 그 사이언티스트는 아니지만 소재와 부품을 만들어내는 생산 기술은 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거죠. 초정밀, 나노, 뭐 마이크로 사이즈의 그런 부품 소재 그런 제품들을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잘 산학 협력을 하면 우리 퀀텀 쪽에 소부장과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또 특히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인력 양성이 적극적으로 또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은석 신성장 미래기술 팀장님이신데 미래기술을 항상 고민하고 또 이렇게 찾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충남도가 이러한 산업이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려면 도의 그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그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한상 단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어제도 뭐 실장님인가 소장님인가 우리 도에서 미래 먹거리 발표해 주셔.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알았고 저희도 그 지금 우리 전문가 현황을 파악을 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서울대 김두현 교수님 그다음에 그 전자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무슨 일을 하든 시간에
인적 네트워크가 우선 돼야 되고 저는 이제 뭐 지사님한테 오다를 받고 2050년까지 앞으로 30년 미래 먹거리를 찾아라라는 오다를 받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실 뭐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는 키워드를 올 금년도는 우리 미래 키워드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의 하나가 양자 컴퓨팅이고 우리 도내에 뭐 우리 관련 학과를 찾아봤더니 뭐 사실 뭐 물리학, 정보통신, 컴퓨터, 안보, 전자기기 뭐 이런 관련 학과들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약 한 2만여 명이 양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인력은 이렇게 양성이 되고 있고 나머지 뭐 논문 현황은 뭐 그렇게 뭐 우리 충남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수도권에서 주로 논문이 나오는 걸로 제가 조사를 받았고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지도를 놓고 어디에 뭐를 놓고 지금 뭐 이것이 거의 이제 우리 원장님 도와주셔서 어떤 정책 지도를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무조건 공주 쪽에다 배치를 할 겁니다. 왜 공주냐면은 아까 이제 카이스트 가깝고 세종 가깝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국방산업 클러스터가 논산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서대의 그 자율주행 이게 약 1조 정도가 투자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 UAM 지금 서산 태안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루프가 이제 예산 지역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소부장은 천안 아산에 집적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과학진흥원을 비롯해서 제주융합기술센터가 또 여기 천안 아산 집적지구에 내년 정도에 준공이 될 거고 뭐 이런 것을 다 봤을 때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양자 컴퓨팅하고 양자 암호통신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우리 단장님께서 센서를 할 때 제가 머리가 막 그 충격을 받았어요. 오기를 잘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소부장이 우리 천안 아산에 집적돼 있고 바로 센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분말 소재도 지금 탕진이죠. 예, 준공이 됐고 여러 가지 여건은 그래도 골고루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합을 할 때 양자 컴퓨팅은 당연히 우리 주도를 안 해도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그런 기술들이 우리 산업에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지금 우주 지금 우리가 우주 산업도 제가 계약직으로 6급으로 확보를 한 명 했습니다. 7월 1일 정도 임용 예정이고 왜 충남이 우주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UAM 발사체 6G 이 기반은 결국 마지막 경쟁은 날아가서 우주까지 가는 것이 경쟁이라고 보고 제가 2월달에 천문우주연구원에 갔는데 그 책임 연구원께서 저한테 안흥 우리 그 국방부 그 발사체 시험하는 데가 안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동해에는 이제 이노스페이스나 이제 하나 시스템이 근방에 있고 이 다 발사체를 하는 데인데 안흥만 열어주면은 자기가 기지국 플러스 천도 지자체에서 첫 번째 발사체를 쏴주게 하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고 갔을 때는 이 양자 컴퓨팅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수단 또는 같이 접목하는 데서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안흥 발사체가 있거든요. 우리 충남에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 같은 발사를 할 수 있는 꼭 고온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지도 있고 또 우리 오늘 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논산과 계룡과 금산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국방 산업 단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예타 사업까지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과학기술 쪽에 또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퀀텀, 특히 암호통신 같은 그런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쪽의 기술이 또 필요하고 뭐 등 이러한 아주 그 도의 또 이런 정책 또 우리 담당관으로서 아주 좋은 말씀을 또 큰 그림을 얘기해 주셔서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세부적으로 마이크로 레벨에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얘기를 계속 논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양재융합센터장님 김효실 박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번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한상욱 단장님께서 아주 기술에 대한 요소와 양자 통신센서 컴퓨터 전반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산업 응용 대한 거, 또 우리 충남 쪽에 이제 그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 이슈들에 대한 제기, 아무튼 너무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 관점에서 약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제 제가 지금 총괄 운영하고 있는 미래양자융합 포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국내 대표적인 산학연,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컴퓨터 전문기관들이 다 모여서 현재 구성이 됐고요. 현재 이게 계속 확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창립정회 때 이제 63개 기관 16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83개 기관 316명 정도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이제 이 부분이 확장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산업계 쪽인데 산업계 대중소기업 아까 우리 한 단장님이 이제 그 양자 통신 쪽에 이제 통신 3사 지금 선도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한 통신 3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제 LG전자, 뭐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진행하고 있고 산업 도메인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그다음에 이제 통신, 금융, 국방, 뭐 의료, 뭐 제약 이 분야 산업 도메인별로 이제 그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다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한 아까 말씀드린 뭐 83개 기관의 한 절반, 43개 기관 정도가 이제 대중소기업 회원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316명 중에도 한 거의 절반 이상이 산업계 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제 발제를 잘 해주신 대로 이제 해외의 동향, 해외 이제 IBM, 구글을 포함한 이게 또 중국의 이런 선도적으로 이제 산업,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하면서 산업계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이제 양자 산업 생태계 활성화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까 우리 한 단장님이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양자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한 기반이었으면 지금 이제 태동기면서 본격적인 양자 산업에 진입하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이 타이밍이 저희 미래양자융합 포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이 미래양자융합 포럼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걸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 포럼이 또 국제교류 협력까지도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해외 동향 잘 발제를 해주셨는데 엊그제는 이제 그 미국의 쿼드시라고 있습니다. 쿼드시는 IBM, 구글이 포함된 이제 150개 미국의 산학연 기관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이제 협의체인데 저희 포럼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 리딩하는 사람하고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협의를 했고 일단 이제 협력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류 협력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핀란드 무역대표부에서 저희 포럼에 연락이 와서 같이 이제 핀란드 같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아까 발제 잘 해주신 대로 이제 여기 양자 통신이 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데 이제 핀란드는 약간 양자 컴퓨터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이제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앞서가고 5큐빗짜리 개발하고 지금 20큐빗짜리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5큐빗짜리를 같이 우리하고 이제 미국의 IBM 같으면은 이제 그 클라우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그 하드웨어까지도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협력, 국제 공동 연구 이런 제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포럼 쪽으로도 국제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국내 동향에서 아까 또 이제 잘 발제 내용이 있는 거 더하기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이제 예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자 통신과 양자 센서 쪽에 향후 10년간 1조 원 투자 규모의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 쪽에 1조 원 투자 규모에서 향후 10년간 약 2조 원의 그런 그 계획으로 현재는 이제 계획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정부 과제는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발제에서 통신과 센서 컴퓨터를 이제 추가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이제 그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퀀텀 통신, 뭐 양자 통신하면 굉장히 이게 어렵게 들리거든요. 되게 우리가 이제 광통신, 뭐 광컴퓨터 이런 걸로 되게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퀀텀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양자 센서다 이렇게 하게 된 혹시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하고 광통신과 양자통신하고의 혹시 제가 보기에는 광자는 이제 포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광전자 할 때는 또 포토 뭐 일렉트론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퀀텀은 양자고 그래서 양자는 이제 뭐 일반 물리를 공부한 기본 저도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가 생각하기에는 양자는 어떻게 보면 질량을 좀 포함을 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포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자기파 전자벽파 진짜 파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빛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그 슈퍼컴퓨터와 다르다, 빠르다, 뭐 현재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혹시 뭐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혹시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마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미 기술 동맹 이렇게 교육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게 10대 전략 기술 중에 하나잖아요. 양자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미 전 정부에서부터 이 그 양자 부분이 이제 미국이 굉장히 앞서 있고 물론 중국도 앞서가 있는데 우리는 또 미국과는 안보 동맹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보 동맹이 또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연결돼서 이 한미 기술 동맹의 이 토픽으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이게 가능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질문이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이 분야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도 그 전자공학을 학위를 전자공학을 했지 양자 물리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필드에 연구를 한 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알듯 하면서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이 양자이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좀 쉽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데 확실한 거는 지금 제가 10년 동안 이쪽 필드에서 연구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기존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하는 거다라는 정도로만 좀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가끔씩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양자 기술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몇 년 전에부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책상 위에 한동안은 붙여놓고 봤었는데 피아노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피아노 원리는 모르더라도 소리가 나는 원리는 모르더라도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양자 원리 자체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엄연한 사실인 팩트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용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는 그걸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 한미 동맹 기술 동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외교부 그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외교부에서도 안보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 쪽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뭐 AI, 반도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양자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술과는 좀 다르게 조금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자 통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조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양자 컴퓨팅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천 기술은 유럽이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동맹을 가져가야 되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 산업적인 어떤 안보적인 측면 이런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그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런 판단은 사실은 정부 부처 간의 굉장히 어떤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국가에서 좀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충남의 역할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조금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앙 정부에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김문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가 10년에 2조짜리 지금 예타를 기획을 좀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중앙 정부와 이 지방 정부와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자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활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테스트 베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까 안흥 쪽의 어떤 발사체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수도권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서 되게 반가운 그 말씀이 반도체 어떤 부품 쪽에 대해서 이 천안 쪽에 굉장히 좀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양자 기술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가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앞서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자 응용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자나 이런 것들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충남 쪽에 어떤 기업들이 좀 역량을 좀 확보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어떤 큰 역할을 좀 담당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김은석 팀장님. 네. 예, 좋은 말씀 고맙고 아까 이제 그 중국 쪽에 설명때 초전도 기반이 이제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왜 하이퍼루프에 빠졌냐면은 이 초전도 기술을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이 세계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새만금이나 아까 부산 쪽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한 2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삽교를 제안을 하면서 분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온다고 하면은 뭐 양자 컴퓨팅은 뭐 우리가 산업 쪽에서 훨씬 더 우리가 어떤 점유하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현재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대개 하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은 저는 첫 번째 지사님한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그 우리 성완의 종축장 부지가 농림부가 저쪽 전라도 쪽으로 이전하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삼성전자 유치한다고. 삼성전자가 4개 분야가 있는데 2개 분야에 더 땅을 찾고 있는데 엊그제 이제 삼성 부사장하고 미팅이 성사가 안 됐어요. 사실 지사님이 지금 휴직 기간이라 하여튼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분야도 지금 양자 컴퓨팅의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더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 유치
우리가 이제 혁신 도시가 내포가 지정이 됐지만은 사실 어떤 그런 또 강점을 가지고 제가 뭐 고등과학원이라는 데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방과학 연구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충남 우리 내포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가 상당히 오늘 제가 오늘 도움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LG U+에서 충남도청 이 직원이 현재 6급인데 이 양자 통신을 전공 지금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지금 휴직 중에 있더라고요.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과기부에 제안을 해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따내서 그래도 뭐 미랄이 하나 정도는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엮어지면은 우리가 뭐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아까 하이퍼루프를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전에 철도연구원에서 세미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자통신을 좀 공부하고 싶다고. 그리고 저는 왜 저를 초대하는지 몰랐어요. 전 철도하고 양자통신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쪽에서 이제 초대한 분들이 이제 하이퍼루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었고 하이퍼루프를 하다 보면 이제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안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광통신을 할 수밖에 없고 광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이왕이면 양자통신 쪽의 기술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했었고 제가 좀 기술을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양자통신에서 이렇게 공기 프리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통신을 할 때 가장 싫은 게 공기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떤 그 채널 그러니까 저희는 채널 로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노이즈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이퍼루프는 진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자통신할 때 굉장히 좋은 그런 거가 되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들어가 보면은 기반 기술들은 굉장히 그 통하는 면이 많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도 어떤 양자 기술과 연결시키면서 뭔가 좀 구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도 이제 금방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복사열 있지 않습니까? 복사 에너지가 포톤이 기본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톤이 복사 에너지가 이게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와가지고 가장 문제가 이제 지구 이 공기가 있는 층에 딱 도달하는 순간 이게 산란이 일어나고 흡수가 일어나서 실제 우리한테 이제 도달하는 에너지는 많이 작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엔 또 알맞는 양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가 또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톤이나 또는 퀀텀이 사실은 이제 움직이고 이동을 하려면 진공 상태가 되면 좋겠다. 또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충청남도가 GRDP라고 해가지고 국내 지역 총 생산이 그 경기도 서울 다음에 충남입니다. 거의 한 114조 원이 되거든요. 2020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그 수출은 수출량이 두 번째예요.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출량이 많습니다. 한 600억 불 정도, 500 후반대에서 600억 불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또 경상수지가 아닙니다. 천억 불이 넘어가죠. 죄송합니다. 수출은 1000억 불이 넘어가는데 경상수지가 600억 불이에요. 경상수지가 충남도만. 근데 우리나라 총 경상수지는 한 300억 불이에요. 300억 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마이너스 300억 불을 우리가 또 대신 메이크업 해줘가지고 300억 불의 플러스를 결국은 국내에서 내고 있는 정도의 산업으로 보면 최첨단 산업이 있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미래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또 서해안으로 가면은 에너지, 또 화학 플랜트가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우리나라 전기 발전의 50%를 우리 충남에서 또 공급하고 있거든요. 또 제철소가 있고 등등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산업이 돼 있어서 우리 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전은 뭐 한 40분 이내, 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서하고 서울역이 40분 이내에 다 KTX 타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시간 이내에 대전과 오송과
서울 인근 지역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정도의 산업을 가지고 있고 교통도 그렇게 갖고 있는 지역이 많지는 않거든요. 연구 인력과 이게 합쳐지면. 그래서 우리 도에서만 잘 또 지원해 주시고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양자 쪽의 전문 우리 그 박사님들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시고 같이 협력하면 이쪽 양자 산업 부분도 여기서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 시간이 뭐 많이 됐는데 뭐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어제도 박사님이나 우리 손영익 교수님 혹시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이번에 그 혹시나 가능하다 하면 지선에 나오는 도지사님이 이런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과학기술 발전에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그 김윤석 팀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그 우리나라가 지금 초전도 기술이 세계 1위 수준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됐다고 하는 걸 들으니까 되게 반가운 게 이 초전도 기술 결국에 이제 어떤 냉각기를 써야 될 텐데 이 실제 양자 기술을 보면 냉각기가 매우 중요한 기술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있던 회사나 다른 회사 다 포함해 가지고 중요한 시스템 기술 이제 회사 내부 팀장을 보면 이 냉각기 거대 냉각기를 제작하던 사람을 뽑아서 거기 팀장으로 보통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지금은 하이퍼루프에 응용이 되지만 이제 거기에 있던 기술이 이 양자 기술에 이제 수년 내로 접목이 돼가지고 응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충남을 위해서 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구상을 해보자면 이런 제가 알기로 이런 거대 냉각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수도권 같은 도시 지역이 아니라 지역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충남이 또 최적지가 아닌가. 거대 냉각기를 제작하고 그 안에 초전도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별도로 그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발전소 전국의 50%라고 하는 거 왜 하이퍼루프를 왜 우리가 적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뭐 수도권에 가깝다는 이런 거보다는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그다음에 우리는 많은 산업단지가 참 지금까지 이 공실이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행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유치가 됐으면은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발사체도 지금 태안 뭐 기업도시 이런 다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있고 그런 여건도 다 도로도 다 뚫려져 있어요. 이제 그런 데가 저는 적지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공실이 저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 양자 융합 포럼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또 국제적으로도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양자 산업을 이끌어가는 큰 그런 그림도 그려주시고 로드맵도 그려주시고 연계도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동안 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 특히 좀 많이 연결해서 그런 좀,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적극적으로 같습니다. 도와드리고 뭐 네. 이렇게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수시로 오늘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충남 지역이 이런 양자 산업의 클러스터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한번 그려가시면 좋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거 기반으로 하면서 그 시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시너지와 그다음 규모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그 어떤 게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포럼에 그 가입된 이제 지금 말씀들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다 이제 가입돼 있고 가입이 진행되고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그 안에서 서로 연계되면서 정보가 교환되고 저희 포럼에서 또 이제 양자 관련된 그 국내 동향이나 이런 부분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 이런 동향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오늘 뭐 됐으니까 우리 원장님이나 또는 또 우리 충남대 그 팀장님이나 뭐 이런 우리 전문가분들한테는 같이 이제 저희가 자료 저희 포럼으로 이제 주시기도 하고 또 공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허 박사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장적으로 하는 기회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짧은
짧다고 하면 짧지만 한 2시간 정도 길게 충분하게 이렇게 논의를 좀 해서 어느 정도 뭐 이해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너무 또 할 얘기도 많고 이제 깊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 그 양자 센싱 같은 부분은 또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품이나 우리 아까 센서 부분이 참 앞으로 또 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토론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우리 그 한상욱 우리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님께 양자산업의 부상, 충남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토론자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우리 충청남도의 신성장 김은석 팀장님, 그리고 뭐 대전일보 천안 아산 김정규 본부장님은 못 오셨지만 또 언론인으로서 오늘 내용을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 일반인들에게 오늘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 또 전달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미래 양자 융합 포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김효실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손영익 교수님, 에투리의 진흥화 융합연구소 허재두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4회 충남과학기술혁신 포럼 시아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